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들이 떴다. 해방둥이 마더니 선우용역. 이보다 발랄할 수는 없다. 반장 최라. 까칠함이 매력적인 그녀 심혜진. 여고동창생의 브레인 막내 김지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건강상식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지금 시작합니다. 얘들아. 왜? 저게 뭐야? 공공 유발 삼총사. 땡땡 유발 삼총사라고 읽어. 공공 유발. 화병 유발 삼총사. 치매 유발. 야야야. 치매? 뚱뚱한 걸 뭐라 그러지 그거? 비만. 비만 유발 삼총사 같아. 아, 요새 비만이 확실히 저기 그래, 문제가 그것도 많이 질병이거든. 되니까. 아니 근데 오늘 주제하고 연관된 사람이 VCR이 있대. 그럼 그거 부분에 가야겠다. 벨리 댄스 하나? 아닌데? 외국인이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Lagi terbiasa carrera shot terbiasa salam La Liga. 외국이냐? 한국말은 잘 못하세요? 한국말 많이 잘해요. 산전수전 선우영역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맨날 애써봉선봉 잘라 김지선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그 농구 선수하고 한박수 씨는 잘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심혜진 선배님 저 한번 뵌 적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네 사람 같이 산전수전 공중전지하전하고 앉았어요. 저기 어디 말이야? 이거 세상에. 어느 나라 말이야? 이렇게 뒤집어 쓴 거 보니까는 외국인이야. 무슨 아랍 같아 아랍. 저희 방송 나오려면 좀 한국말을 유창하셔야 되는데. 한국말 진짜 완전 유창해요. 뭐야, 저 전라도 출신이에요. 전라도. I'm from 전라도. 혹시 저희 장수고에 해결하고 싶은 뭐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먹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솔직히 식단이라는 게 제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 식탐을 어떻게 좀 제어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예. 뭐가 이렇게 시끄러셔라 모토레라니까 함부리라. 뭐가 이렇게 시끄러셔라 모토레라니까 함부리라. 어머 얘 너. 미녀 개구먼이자 미녀도 잘 부르는 애요. 잦은 방아를 돌려라. 개구먼 김세아야 얘들아 반가워. 어머 얘. 야, 어머 얘 너 참 정말. 2003년 공개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개그우먼 김세아. 개그 공연은 물론 뮤지컬 배우, 방송 리포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팔색조 매력의 그녀. 열정 하나로 쉴 틈 없이 달려온 그녀가 장수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 그냥 진짜 지금 건강하게 보여. 건강 자체로 그렇지. 보이는데 여기를 왜 왔어? 코끼리. 코끼리? 제가 제 몸무게 인생 역대 몸무게 89kg을 찍어요. 그게 몇 살 때인데? 이게 30살 때. 30. 와. 그러다가 또 올라가네. 인생이 조금은 게 올라가야지 또 살만 나잖아요. 그렇지. 하나, 둘, 셋. 35세 손담비 씨만한 인기를 누렸었어요. 몸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군살이 하나도 없는 우리 지금 우리 친구 김지선 친구하고 똑같은 몸을 만들어요. 야, 사진 있어, 사진? 사진 큐! 우와! 이거야. 이 정도로 그런데 저게 얼마나 유지가 된 거야? 5개월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5개월 만에 그렇게 다시 BTS? 제일 잘 나가! 쟤 눈빛이 참 예사롭지가 않아. 야, 에어로빅 학원에서 배웠니? 헐! 자, 야. BTS. BTS긴 한데요. 어. 의미가 달라요. 왜? BG, tired, sick. 바쁘고, 피곤하고, 아파요. 아, 그 BTS야? 네. 근데 제가 한참 몸매를 만들었다가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정말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이게 각이 그래, 안 가는구나. 안 나오잖아요. 아, 쫄뚜기 BTS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요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요가 다시 온 거야. 그래서 장수고를 찾아왔어요. 오늘 이 장수고에서 제가 이 요요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꼭 배워가고 싶어요. 비지 타이어들 씩을 바꿔줄게. 진짜 BTS처럼.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아, 그렇구나. 어쨌든 오늘 열심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주세요, 친구들. 당신이 살찌는 이유. 식욕을 참지 못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과연 다이어트의 실패가 오로지 내 의지의 문제일까? 내 몸을 살찌우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과 뇌를 조종하며 비만을 유발하는 이것. 심각한 비만은 물론 전 시대 관여하여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그 범인의 정체는 바로 악동 호르몬 삼총사. 이제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비만의 주범 악동 호르몬을 잡아라. 비만이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다. 저는 이건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내가 항상 있던 이 상태가 아니라 내 몸의 컨디션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 호르몬은 내 체중에 관여하고 있는 호르몬이라면 이게 깨지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 몸이 비만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봐요. 제가 오늘 이 오해를 진짜 풀고 싶었다니까요, 진짜.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언급이 된 호르몬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 3개들의 균형이 깨지면 얘네들이 그때 이렇게 얘기한 악동 호르몬으로 변해서 내 몸을 살찌고 뚱뚱하고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동이 아니라 악질인데요. 악동은 너무 이쁘게 이름을 붙였어요. 평소에는 도움을 주는데 균형이 이렇게 안 맞고 조금 심술을 부려서 악동이 되면 이제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혜진이가 악동 그 걔네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지 그러니. 꺼져. 고맙다 야. 시원해. 나 진짜 우리 혜진이가 꺼져 너무 좋아. 전학생 BCR을 보면서 이 호르몬들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살찌게 하는 건지 공부를 좀 해볼게요. 네. 피곤해. 진짜 집에서의 모습 그대로다. 네, 리얼이에요. 너 리얼로. 피곤해. 밥이 안 끓어. 정말 일어나는데 다시 누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막 일어났을 땐 다 그렇잖아요. 몇 시야? 뭐야, 1시야? 아침밥 못 먹었네. 진짜. 그때 일어난 거예요? 전날 일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새벽에 잠들어서. 지금 낮 1시야? 네. 오 마이 갓. 요즘에 사실 좀 규칙적인 식사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이래서 눈을 뜨면 항상 하루의 절반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1시? 막 이렇게. 와, 맛있겠다. 이야! 우후! 침 나와. 두부 반모. 고단백에 지방이 적은 저지방. 그렇죠. 와, 잘 먹겠습니다. 예. 또 밥으로 먼저 갈 뻔했네. 두부 먼저 먹어야지. 순서. 단백질 먼저. 아니 근데 두부를 먹으면서 저렇게 맛있어하는 사람 처음 봐요. 근데 엄청 맛있게 먹는다. 다이어트 할 때 원래 두부 먹으면 막 싫어가지고 저는 그러는데. 진짜 흑도 맛있어요, 흑도. 어머머머 너무 맛있게 입맛이 먹네.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아니, 저 정말 집 뚝딱. 김치 너무 맛있더라고요. 좀 더 먹어야겠다. 고기만 더 먹어야지. 오예. 444kcal에서 갑자기 700이 넘어갔어. 맨날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날 먹기도 하고 아니 내가 먹고 살자고 일하는데 오늘 김밥 안주 먹은 게 다야? 이제 그럼 화가 나서 또 먹게 되고 어쨌든 한 번씩 먹어줘야지 안 그러면 진짜 정신 건강에 해롭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것 같아요. 맞아. 참다 보면 한 번 터져버리죠. 맞아. 이 여기서 포인트는 식욕인 거죠. 식욕이죠. 식욕이 지금 조절이 안 돼서 조금만 먹겠어 하고 이렇게 잘 차려놓으신 다음에 한 상 더 갖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거 참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속에서 막 누가 시킨다니까. 아니야, 먹으라고. 밥도둑이라며 김치가. 아니, 막 시켜요. 먹어.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식욕을 조절하는 첫 번째 악동 호르몬을 좀 공개를 해볼게요. 네. 바로 식욕을 부르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름은 또 예쁘네요. 이름 예뻐요? 네. 랩하러 왔나? 왜 랩인데 이거야?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지방세포들이 렙틴을 분비를 해서 뇌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배부르러 그만 먹어도 돼. 식욕을 아까 못 참고 계속 먹는다는 건 렙틴 호르몬에 뭔가 불균형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세아 씨한테 그럼 물어볼게요. 본인의 일단 렙틴 호르몬이 불균형이 왔어요. 많아서 문제였을까요? 적어서 문제였을까요? 그럼 많을까 적을까? 적은 거지. 야, 수학이. 제가 진짜 수학을 못해요. 야, 이게 수학이지? 렙틴이 부족해서 수학인데? 안 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렙틴은 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양이 정상치보다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 그럼 항상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래야 될 생각해야 것 되잖아요. 같죠. 우리가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처음엔 들어서 공부해요. 근데 엄마가 나를 볼 때마다 공부해 그러면 인이 박힌다 그러죠. 저항성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방세포가 많아서 렙틴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뇌에서 렙틴을 아무리 보내줘도 저항성이 생겨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애도 밥 그만 먹어. 얘 밥 그만 먹어. 얘 이러면서 먹더라고. 저항성이 생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렙틴이 정상치보다 높고 그로 인해서 식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 그랬구나.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사람이에요. 엑스레이거든요. 돌이 사람을 누른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돌! 위! 에? 에이, 아, 무슨 위야. 이해예요? 말도 안 되지. 위는 저렇게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20인분 이상 밥을 먹고 사망한 사람의 엑스레이예요. 위가 너무 늘어나니까 폐랑 심장과 혈관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4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요. 20인분을 먹고 아니 그냥 봤을 땐 방패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얘네들을 다 소화시켜서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가? 네. 그럼 얘네들이 다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잉여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죠. 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혈관성 질환도 생기고 신부전도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비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따라오게 되는 거고. 렙틴이 너를 조종하고 있었어. 아 내일 또 촬영 때는 뭘 입어야 되나. 그럼 뭐야? 좀 화사한 걸 입어야 될 것 같아. 걸어놓은 거야? 드레스 아니야? 옆에 이 옷은 뭐예요? 아 이거요? 장식품. 아, 이게 왕년에 제가 입었던 원피스예요. 왕년에 제가 이제 S라인일 때 허리가 한 줌일 때 입었던. 우와! 저렇게 말렸었어? 저럴 때 너무 예쁘다, 옷이. 손담비 시절. 지금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입을 수 있는데 느낌은 다를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얘를 이제 어떻게 입어보려고 입냐면 좋아가지고 보세요. 목도리로. 겨울용이에요. 목에다가 이렇게 감아요. 스카프처럼 겨울에. 2010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제가 이제 어떤 지방 많이 다니는
그럼 프로를 할 때 피곤하니까 자꾸 뭘 더 먹었던 것 같아요. 먹어서 버티려고. 그때 제가 인생 최고점을 찍었죠. 89kg. 자. LDL 콜레스테롤 수치 많이 높네요. LDL도 높아. 높아요. 옛날에 왜 소방차에 그 저기 정관이 정관이 씨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알찬 느낌. 알찬 느낌 땡땡하게. 또 오바했네 또. 제가 한 5년 전에 그 나름 그 8등신 미녀 생활을 한 적이 잠깐 있어요. 운동에 완전 푹 빠져 있을 때인데 데드리프트라고 이렇게 누워서 발력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여기가 약간 어긋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요요가 왔죠. 아이고 어떡해. 이게 이제 7대 미스테리에 하나 더해서 8대 미스테리죠.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근데 그 생각은 좀 있어요. 그거를 해서 내가 그나마 이 정도지 않나? 약간 이런. 이거라도 놓으면 아마 우리 김민경 씨나 이국주 씨가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 근데 몸이 가볍긴 가벼워.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몸이야. 아니 저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왜 안 빠지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 꼭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잘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게 세아 씨처럼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결과가 별론 거예요. 맞아요. 효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악동 호르몬의 역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운동을 했는데도 안 빠지는 이유가 지방을 부르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다들 얄밉게. 지방을 부르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다들 그 얄밉게 호르몬 얘기를 했고. 악동이라는 그 호르몬이 또 있구만. 아디포라는 뜻은 지방을 얘기해요. 렉틴이라는 건 녹이는 거예요. 지방을 녹이는 호르몬. 사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좀 덜 찌는 사람들이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악동이 된다는 상태가 부족할 때. 부족할 때. 수치가 떨어지면 악동이 돼서 내 몸을 조금 더 기름지게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호르몬들이 제가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지들 맘대로 잘했다가 잘못했다가 잘했다가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쵸? 없다. 비만의 원인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호르몬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진짜 본인 탓은 1도 없고 내 몸에서 계속 호르몬이 이상하게 돌아다니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오게 된 건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지. 아디포넥틴의 혈중 농도가 감소가 돼 있다. 그럴 경우에 복부에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축적돼 있었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디포넥틴이 도움을 조금 더 준다면 그쵸.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그쵸. 수밖에 없- 효율성이 훨씬 올라갈 수 네,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운동했으니까 아이고 나에게 또 선물을 줘야지. 아이고. 자, 일단은 다이어트 시리얼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먹어도 되겠지? 둘, 넷, 여섯. 행운의 7. 됐다. 물처럼 사과를 먹네. 야, 이거 짬뽕 간이 딱 국물 됐네. 먹듯이.
와, 완전 제대로 건강 주스 느낌? 근데 의외로 진짜 기름진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 진짜 재료들은 채소 괜찮긴 좋아해요. 건강하게는 먹는 거네. 네. 와, 맛있겠다. 잠깐. 뭐야? 피자? 아우 진짜. 아, 지금 몇 시인데? 왜냐면 이제 저렇게 만약에 이제 못 참고 먹으면 다음 날 좀 적게 줄여야 먹는다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지. 야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 저는 밥을 거의 한 공기 위주로 먹어요. 그리고 밥 먹는 속도도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오히려 일하시는 스태프분들하고 밥 먹으면 항상 저는 제 밥을 다 못 먹고 일어나요. 너무 늦게 먹어서. 그런데 왜 유난히 다 먹고 있는 친구들은 날씬하고 나는 왜 항상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 뭐의 문제지? 정말 체질이라는 게 그게 영향이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그 친구들 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날씬한지. 하루 영상을 다 봤어요. 어떠세요? 밤에 먹는 게 제일 나쁘다고 봐요. 사실 밤에 먹어서 문제는 아닌데 어쨌건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다 먹은 다음에 잉여로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요. 또 바로 자면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네. 다이어트 시리얼. 다이어트 다이어트 시리얼을 거의 한 4인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그걸 고르신 거예요? 저녁 메뉴로? 왜냐면 이게 또 밥을 먹기에는 너무 좀 거하다고?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저녁에는 탄수화물. 샐러드만 먹어야 돼. 그리고 일단 다이어트 시리얼이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니까 저녁에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먹은 거예요. 저 정도가. 시리얼의 양이라든지 우유의 양이라든지 아까 과일 주스. 과나 뭐 이런 거가 좀 과한 것 같고 늦은 시간에 피자 같은 먹는 거가 이제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하게 먹겠다라고 하면서 과일로 먹은 바나나. 바나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먹기엔 좋지가 않은 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자체가 바나나 하나당 한 22g이에요. 성인들이 하루에 한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한 두세 개 먹으면 반 이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권장은. 끼니 대용이나 운동 전에 당이 떨어졌을 때 보충을 하는 정도의 용도인 거지 이렇게 숭덩숭덩 잘라서 시리얼 이만큼이랑 함께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흰밥도 너무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빵배 따로 있고 빵 먹고 나면 또 아이스크림으로 또 개운하게 먹고 싶고 네가 먹는 거에 비해는 안 찐 거야 그럼. 안 찌는 체질이네요. 안 찐 거야. 우리가 3대 영양소, 3대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중독을 붙이는 건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단백질 중독, 지방 중독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이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악동 호르몬 때문이에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별명이 뭐죠? 무슨 악동.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 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한테 행복감,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세로토닌이 너무 적어요.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죠. 불만족스럽죠. 만사 귀찮고. 짜증나죠. 그러면 먹어야죠. 단 거 먹죠. 그렇죠. 내 몸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하면 이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계속 단 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운동같이 힘든 걸 안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빠지게 되죠. 제가 원하는 그게 게 그거예요. 중독이에요. 세로토닌이라는 건 내 몸의 우울감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폭식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세아가 뭐 잘못된 식습관이다, 뭐 본인이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이다 했는데 요거만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만져주면, 건드려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비만한 상태라는 게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아디포넥틴이 낮고 렙틴은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불균형이 된 호르몬을 먼저 맞춰줘야지만 나도 다이어트를 할 의지도 생기고 내 몸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진짜 드디어 저의 억울함이 오늘 풀렸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 일부 네 잘못, 스타트는 네 잘못이고. 다 남의 잘못 돌리지 말고. 호르몬이라는 게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불균형하잖아요. 만성 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3-4배 정도 돼요. 그래? 그래서 막 암 검사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호르몬 불균형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뭐가 또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까 너무 높았어요. 네, 맞아. LDL. 약을 먹고 있어요? 안 먹다가 그것도 안 먹다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좀 먹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하면 정상치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이랑 식단 관리가 좀 들어가야 약을 먹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내 혈관도 나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더 내가 생활 습관 교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야야 잠깐. 이게 왜 이러니? 이게 뭐야? 단서? 평화롭던 장수고의 사건 발생. 현장 곳곳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들. 사건 해결의 열쇠는 단 3가지의 단서뿐. 단서를 추적해 사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라. 과연 장수고에서 벌어진 수상한 사건의 전말은? 아니 잠깐만. 우리 학교에서 그 살인 사건 난 거야? 아이 오버하지 마. 야 살인 사건이면 이미 경찰이 뜨고 난리가 났었겠지. 근데 단서 이런 거 폴리스 라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추리 시간을 함께할 내과 전문의 윤경한입니다. 아니 저기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은 건 아니고 아, 예.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뭘 하는 건가요 오늘? 오늘은 이제 그 악동 호르몬과 내 몸에서 보내는 그 가짜 신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진 이 수전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수전이가 쓰러졌어요? 예, 수전이가 쓰러졌어요. 평소에 비만이었던 수전이가 연인이었던 산전이랑 헤어졌어요. 아이고 네. 힘들지.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울며 불며 이제 스마트폰으로 산전이 사진을 이제 계속 본 거죠. 그 다음날 잠도 못 자고 출근하고 이제 퇴근해서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9시 반에 이제 허기가 져서 네, 또 뭐 컵라면, 소세지, 베이컨 이런 걸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먹는 동안 계속 스마트폰 보고 다음날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쓰러질 이유가 없는데. 얘 심장마비 같아. 심장마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힌트를 이제 드릴 텐데 네. 미션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미션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돼요? 자, 처음에 하는 미션은 이제 물통 한 바퀴 던져서 똑바로 세우시면 됩니다. 5분 중에 2명 성공하면은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2명이 성공하면 네. 자, 저 도전. 네. 도전. 하나, 둘. 됐어. 시작. 됐네. 됐어. 니들 안 해도 돼. 예. 오케이. 되게 빨리 잘 하셨네요. 자, 첫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선생님. 네. 수전이는 저녁 9시 30분에 가짜 땡땡을 느꼈다. 자, 식욕. 오, 비슷한데 아니에요. 가짜 배고픔. 네, 가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 네네네, 배고픔. 수전이가 아까 저녁을 7시에 먹고 네. 3시간이 안 됐는데 한 9시 30분에 배고픔을 느꼈어요. 아, 이거는 배고플 수가 없는 거죠. 소화가 아직 다 안 됐을 그렇죠. 텐데. 지금 수전이가 어떤 상태예요? 산전이랑 헤어져서 우울해요. 엄청 우울하고. 네. 이럴 때 분비되지 못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세로토닌.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로 배고픈 게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제 진짜 배고픔. 네, 배가 꼬르륵 거릴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다 맛있죠. 그렇죠.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우, 예. 네. 쓴나물도 쓴바기도 맛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 포만감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못 느끼는 거죠. 그죠. 즐거움을. 기쁨을, 행복을. 그래서 이제 뭔가를 먹어서 이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의 이제 셔플먼츠라는 기관에서 영양학자들이랑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9시 반. 그러니까 식사하고 한 3시간이 안 됐을 때 이제 가짜 배고픔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식사하고 또 배고프다 이러면 이게 가짜 배고픔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네,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네. 포장된 네, 수전이는 컵라면, 비닐 포장된 간편식을 먹으며 땡땡 호르몬도 함께 먹었다. 환경 호르몬. 야, 이렇게 잘 맞추는 애가 너는 왜 못 빼는 거야? 아니 근데 유독 저렇게 환경 호르몬 많은 애들이 네. 맛있어요. 맞아요. 오늘 플라스틱으로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이제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소세지, 햄, 베이컨, 치즈 이런 거 포장할 때 쓰는 건데 이제 이게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예요.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예요. 무섭다. 살인자고 이제 우리 몸의 내분비계 이 호르몬을 교란시킨다고 해요. 독일의 헬라물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쥐에다 프탈레이트를 줘봤더니 그 체중도 더 늘고 이제 내분비에 이제 이 호르몬에 교란을 준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세 번째 힌트는 수전이는 땡땡을 너무 오래 봐서 쓰러졌다. 핸드폰. 진짜요? 네, 정답 스마트폰입니다. 네, 정답 스마트폰입니다. 어머. 혹시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얼마나 보시나요? 오래 보죠. 저는 뭐 이렇게 그 대본도 스마트폰으로 요새는 다 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도 하고 요새는 수업 같은 것도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의외로 스마트폰 보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 93%.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이 내 삶을 파괴한다. 한국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무려 5시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건강 적신호. 과연 수전이를 쓰러지게 한 스마트폰의 숨겨진 비밀은? 이제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 이게 블루라이트, 이제 청색, 보라색 빛 그게 이제 몸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포만감을 느끼는 게 조금 교란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적정량 이상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이렇게 억제를 해서 이제 수면 장애, 불면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도 뭔가 해피엔딩이었을 것 같은 게 쓰러진 수전이 소식을 듣고 산전이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드라마 쓰지 마. 호르몬이라는 게 되게 무섭네요. 진짜 그 악동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좀 잘 달래서 좋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제 그 호르몬의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지방세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허리 둘레가 내 종아리와 허벅지 둘레를 합한 것보다 가늘면 이제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내장 지방이 줄고 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 둘레는 내 복부 내장 지방, 그리고 허벅지랑 종아리는 이제 근육량. 예. 그래서 이제 하체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 한 50에 70% 가까이가 돼요. 허벅지랑 종아리 근육을 많이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 삼총사는 악동이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해요. 네. 자, 비만이 내 의지 탓이라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다 호르몬 우리의 습관과 때문에. 행동이 비만과 이런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그 습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리 수업은 처음이었는데 좀 재밌고 했어요? 네, 그럭저럭. 금방 늙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너무 머리 쓰게 하지 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한테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우등생의 비결을 영상으로 좀 볼게요. 네, 쉽니다. 조금 내려가 보실 거고요. 요가. 특명 오늘의 우등생을 찾아라. 이들 중 호르몬을 잡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인공은 누구? 아우 힘들겠다. 유연하시네요. 유연함을 자랑하는 이분? 아니면 두 남녀 중 오늘의 우등생이 있을까요? 우등생이 누굴까요? 누가 우등생일까? 바로 그때 저거.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 요가 동작 중에서도 난이도 높은 공작 깃털 자세 성공. 우와, 세상에. 아 저런다 진짜. 저건 프로페셔널. 말도 안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김담이라고 하고요. 3개월 만에 25kg를 감량했습니다. 3개월 만에 25kg? 3개월에 25kg 어떻게 어떻게 25kg 감량했지? 25kg 감량에 성공한 그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사실은 임신 기간 중에 갑상선 저하증을 앓으면서 4, 5개월 만에 체중이 갑자기 80kg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도 아팠고요. 또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이거는 호르몬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충격적이었죠. 이것도 호르몬의 문제인 거예요. 그치. 저하증. 실제로 임신 기간 중에 또 겪으셨구나. 네, 이게 임신 호르몬이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랑 형태가 비슷해서 갑상선에 문제 생기시는 임산부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지? 그때는 식단으로 좀 극단적으로 고기, 그다음에 뭐 계란 이런 단백질 섭취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완전히 좀 끊는 극단적인 식단을 했었어요. 아우, 탄수화물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몸에 있는 뇌나 혈액에 있는 일부 세포는 무조건 포도당으로만 에너지원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몸이 되게 힘들어져요. 조금씩은 먹어야 돼. 네,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하셨으니까 이분은. 그러고 나서 좀 몸이 좀 힘들었는데 증상이 뭐였냐면 언제부턴가 막 수유를 하는데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계속 불안한 증상이 들고 막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의 심장 박동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직전에 그 심박동수를 계속해서 일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부정맥. 부정맥. 어머. 아니 식단 조절을 잘못했다고 부정맥이 와?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시간 관리를 안 하세요? 네, 지금은요 이렇게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도 이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마음껏 먹고 저 몸매를 유지한다고요? 이야. 지금부터 우등생의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가볍게 다리를 들어주세요. 재밌겠다. 호모님도 되게 좋아야 되고. 혹시 여기 액션 스쿨인가요? 줄에 매달려 빙글뱅글. 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요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요가예요? 네네, 요가예요. 번지 요가라고 하죠. 네. 번지 요가는 우리 번지 점프 아시죠? 네, 번지 점프 할 때 탄성이 있는 줄에 매달려서 점프를 하잖아요. 그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래서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와, 일반 요가가 너무 정적이라서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겠죠. 그러네요. 요즘은 요가에 저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그냥 유연성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근력이랑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썼어요. 와, 최고예요. 예자, 이름 다 썼어? 예지. 예자, 그러면 우리 이걸로 예지 이름 몸으로 만들기 할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을까? 몸으로 어떻게 제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해보자. 주희 와봐. 자, 얘 동그라미.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엄마는 그냥 알려줄게. 엄마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제 엄마 동그라미 지나가봐.
이 자세는 척추를 뒤쪽으로 신전하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인 동작이고요. 척추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요가 동작이에요. 있잖아. 어떻게 하지? 넌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이렇게 할 거야. 나도. 오, 그치. 3번 해볼까? 이 동작은 한 발로 서서 한 다리를 들고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두 발을 서다가 한 발을 들기 때문에 몸의 균형 감각을 높여주고요. 한 다리를 계속 서 있기 위해서 코어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탄탄한 복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생각보다 운동 될 것 같죠? 아이와 같이 놀이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아가야. 내가 아가야? 예지가 엄마 해줄 거야? 엄마 데리고면은 아기가 엄마 따라갈게, 알았지? 해주세요. 따라갈게, 엄마! 엉덩이로 가는 거야? 엉덩이로 걷는 거. 저거 되게 좋아요.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지금 이게 하체 단련이랑 복부 단련에 되게 도움이 돼요. 대박이다. 내려오자. 자, 물 마시러 가자. 물 달리기 해서. 아기야, 나도 이거 마시면 안 돼. 이거 한번 먹을래? 뭘 드신다, 이제? 저런 거는 우리가 눈여겨본다. 갈색 물인데? 호르몬 잡고 25kg 감량에 성공한 우등생의 진짜 비법은 지금부터. 운동 후 식사 준비에 한창인 우등생.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진짜. 밥도 많이 드시네. 오, 베이컨 베이컨까지. 넣으시네. 저건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데? 저렇게 드신다고요? 다이어트 식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식사하자. 예지 자리 여기.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제육볶음도 먹고. 고기에 탄수화물 가득 김밥까지? 이건 또 뭐야? 양배추라고 안에 고기 들어간 것 같은데? 세상에. 설마 다 드실 건 아니죠? 네, 제가 밥을 하는 걸 좋아해요. 요리가 취미이기도 하고요. 한 끼 식사를 좀 정성스럽게 해서 가족을 주거나 또 제가 먹었을 때 나도 소중하고 우리 딸도 소중하고 한 끼 그 과정도 되게 좋고요. 또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고 그래서 좋아해요. 그럼 맨날 친구가 저기서 그런데 예지가, 그때 그치? 우등생이 야심차게 꺼내든 이거. 뭘 뿌려 먹는다. 갈색 가루야. 과연 우등생이 뿌리는 수상한 가루의 정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시서스예요. 시서스? 시서스? 제가 특별한 식단을 하지 않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뭐 제한 없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시서스를 먹으면 내가 살이 많이 찌겠지 하는 걱정은 없이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예지 양배추.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귀여워. 우등생의 굶지 않는 다이어트 비법, 바로 시서스였습니다. 애도 잘 먹고 엄마도 잘 드시고.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내가 요만큼 노력해서 이게 쌓여서 매일매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리를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저렇게 저보다도 더 많이 뭔가 다양하게 고기까지 많이 드시고 하는데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정말 호르몬의 불균형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그래서 세아 씨를 위해서 화면으로 만났던 우등생을 직접 모셨어요. 직접 모셨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르몬도 몸매도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김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은 예쁘고 이렇게 살도 딱 정리되고 했지만 제일 힘든 거. 힘들었을 때. 근데 임신을 하면서 갑자기 몸이 막 붓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25kg가 쪘는데 아까 보니까 3개월 만에 25kg를 뺐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임신이나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는 운동을 하면 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식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탄수화물 아예 끊고 단백질과 채소만 먹고 빼긴 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빼고 나니까 어느 날 이제 밤중에 수유를 하는데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고. 그 정도로 네. 힘들어서.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또 이번엔 부정맥이라고. 네, 해서 네, 그때부터는 이런 식단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 건강한 식단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아까 그 아이랑 같이 운동하는 네. 모습 네. 뭐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막 한글을 배울 때예요. 그래서 재밌게 접목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아까 뭐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던데 그건 또 뭔지. 그거는요, 제 몸을 아름답고 날씬하게 유지해주는 시서스라는 거예요. 시서스? 네, 시서스. 네. 시서스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준비를 했어요. 약간 선인장처럼도 네, 보이죠? 선인장처럼 보이네. 이게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가 된다고 하는 약용 허브예요. 6,000년 전부터 이걸 약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도의 고대 의학 서적 중에 이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서적에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서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이 인증이 돼서 미국이랑 유럽에서 먼저 좀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캐나다의 보건부나 아니면 영국의 식품표준청에서도 등재될 만큼 일단 안정성이 좀 인증이 됐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도 이 시서스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길래 이게 인정까지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악동 호르몬 기억나시죠? 네, 맞아. 이 호르몬과 연관이 있어요. 악동 호르몬 세 개 뭐였죠? 렙틴, 아디포넥틴, 그렇죠? 세로토닌.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 세 개의 호르몬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악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불균형을 시서스가 교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체중인 25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이 시서스 추출물을 하루에 300mg씩 복용을 하게 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렙틴 30% 감소시켰어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 아디포넥틴은 36.2%나 증가를 했고요.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은 무려 115.7%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행복감을 주나 봐요. 근데 시서스의 장점이 지방만 커팅하거나 탄수화물만 커팅하거나 이게 아니고 지방과 탄수화물에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전이 시서스의 굉장히 풍부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이 퀘르세틴이나 이소람네틴이 둘 다 되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조금 낮춰줘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퀘르세틴이 풍부하다거나 이소람네틴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음식보다 훨씬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보통은 퀘르세틴은 양파에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서스에 더 많은데 양파보다 60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정말? 성분이 굉장히 많죠. 60배, 양파의 60배. 네, 이소람네틴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에 보통 풍부하게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서스에는 레드 와인의 1,850배에 달하는 이소람네틴을 함유하고 있어요. 저거 먹어야 되겠다. 저걸 먹어야 되겠네. 다이어트 할 때는 막 짜게 안 먹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간도 심심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국물 땡긴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또 막 삼겹살 같은 거 먹고 싶다. 이런 게 다 결국은 기름이잖아요. 네. 근데 리파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지방산 형태로 잘게 쪼개서 내 몸으로 쏙쏙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서스가 아까 제가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낮춘다 그랬죠. 네네네. 리파제 활성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도 흡수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출이 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야, 너 이거 꼭 먹어라. 나도 먹을게. 실제로 이 동물 실험에 의하면 6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 200mg을 섭취를 하게 했을 때 리파제 소화효소의 억제율이 기존 16%에서 75%까지 상승을 했다고 해요. 아니 우리 우등생 같은 경우는 이 시서스를 계속 꾸준히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요 같은 거나 이런 게 없던가요? 저 평상시에 제가 막창이나 곱창 기름진 걸 되게 즐겨 먹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데도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실제로 8주 동안 보통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매일 시서스를 추가적으로 먹게 한 사람들의 체중이 7.4kg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와, 대박. 7.4kg? 체지방률도 12.8%. 대박.
허리둘레가 8.6cm나 감소를 했어요. 뭐야? 체중이나 체지방이 감량이 되는 속도가 초반 4주보다 후반 4주가 더 빠르게 감소를 했다고 해요. 결국은 꾸준히 먹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 아우,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 미숫가루와 커피 사이. 먹을만해요. 좀 구수하면서. 괜찮지? 쓰진 않아요. 괜찮아. 네. 인도에서는 뭐 옛날부터 6,000년여? 전부터 썼다고 그러는데 뭔가 다른 거에도 도움을 주겠죠?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요. 별명이 혈관청소부예요. 혈관청소부예요. 이게.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좀 분해해주고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 같은 게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좋네. 실제로요, 이 시서스 추출물을 8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고요.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야, 이거 꼭 먹어야겠다. 진짜로. 아니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해도 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또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하루 적정량이 300mg인데 난 살 더 뺄 거야 하고 많이 드셨다가는 오히려 그냥 복통이나 불편감만 또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딱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시서스가 인도에서 자생을 한다고 했는데 야생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한 안전한 원료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드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동생, 우리 여기 온 거 어떻게 생각해? 오늘 제가 평상시에 먹는 시서스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뭔가 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괜히 장수고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잖니, 오래 살려면 여기 와야 돼. 네. 야, 그걸 아랍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랍말로? Like it 들어비야 까리라 샤트라비야 장수고 like it 들어비야 이게 출연만 하면 180살까지 산다 샤라고 트랄랄레가. 아니 옛날에 진짜 좋았거든.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야? 머리털 반 빠졌지. 노아 와서 눈 수술했지. 이명 왔지. 대상포 지났지. 피부가 자꾸 칙칙해지고 또 처져. 피부 손상의 가장 큰 적이에요.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을 시키게 돼요. 피부 안 생기는 전 단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넓게 내 다리 길이만큼 11자 앞쪽에 있는 다리를 다리 90도 만드셔서 무릎 한번 접어볼게요. 그리고 활짝 펼쳐볼게요. 다리를. 올라오면서 무릎 펴고 작은 치, 좌우치요. 큰 치요, 큰 치요. 이 사타구니 부분의 림프절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노폐물 분비, 독소 제거에 아주 좋아요. 아 힘드네요. 채널 A